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흔히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실패고 좌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올해 어떤 대회에 나갔는데 예선에서 탈락을 했다. 그럼 지금 당장은 마음이 쓰리고 이게 실패다. 좌절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1년이라는 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해에 대상을 받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해에 실패한 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긴 안목으로 바라보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 거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일단 칠판으로 같이 좀 볼게요. 시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바로 현재, 과거, 미래 시제예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과거, 현재, 미래죠. 자, 여러분 어떤 시제, 어떨 때 현재 시제를 쓰나요? 너무 당연합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일 때, 반복되는 습관일 때, 이럴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불변의 진리라든지 과학적인 법칙이라든지 혹은 속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현재 시제를 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요? 아니요. 매일 일어나는 습관적인 일, 반복되는 행동, 당연히 현재 시제일 거고 진리, 법칙, 속담 이런 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늘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럴 때는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는 언제 써요? 과거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는 게 과거 시제죠. 자, 그런데 많은 문법서들에 보면 역사적 사실인 경우에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열심히 외워야 됩니까?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 쓰겠구나.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미래 시제는 언제 쓰는 겁니까? 미래의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래 시제는 어떻게 생겼어요? will 붙인대요. 맞아요. 자, will을 붙이는 것도 미래 시제고 또요. be going to로 미래 나타내는 것도 보셨어요? 맞아요. be going to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또 미래 시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미래일 때, 막 내가 나가려던 참인데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할 때는 be about to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자, 또 어떤 거 보셨어요? be to라는 것도 우리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이것 역시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뭐뭐 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be planning to 이런 표현도 다 계획, 미래에 있을 일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일에 대해 나타내는 표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구나.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금 한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요거는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면 미래 시제를 써야 맞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대요. 미래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쓸 때가 있답니다. 쌤, 그런 때가 언제예요? 언제냐면 if, 만약 뭐뭐라면 우리 이런 거 조건을 나타낸다 라고 하고요. 혹은 when, 뭐뭐 할 때라고 해서 우리 이런 거 시간을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f 주어 동사 혹은 when 주어 동사일 때 미래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뭘 써요? 그냥 현재 시제를 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법책에 보면 막 어렵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이나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를 대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if 뭐뭐 한다면 조건, when 뭐뭐 할 때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절에서는 미래 시제 안 쓰고 대신에 그냥 현재로 다 처리한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이따가 예문으로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1번부터 같이 좀 살펴봅시다. 오늘 오후에 그는 아내를 위해 생일 선물을 살 것이다 라 그랬어요. 일단 언제 산다고요? 오늘 오후에 살 것이래요. 미래네요. 미래. 미래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중에 우리 뭐 한번 써볼까요?
be going to라는 표현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be going to bu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장을 보니까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He is going to buy a birthday gift. 그는 생일 선물을 살 것입니다. For his wife, 그의 아내를 위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한번 봅시다. 그녀는 5시에 학교 근처에서 남자친구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요? 5시에. 만날 것이다 라고 한 거 봐서는 이거 미래 시제네요. 자, 미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will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만날 것이다 이니까 will mee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보니까 She will meet her boyfriend. 남자친구를 만날 거예요. 어디에서? Near the school. 학교 근처에서요. 언제요? At 5 o'clock. 5시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3번 봅시다. 케빈은 어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상을 탔대요. 언제? 어제요? 일단 어제면 언제적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 과거죠? 자, 그럼 탔다라는 말을 이제 쓰면 되는데 우리 상 같은 거 타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win이란 동사가 있어요. win의 과거형이 뭘까요? 그렇죠. won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Kevin won the first prize. 케빈이 1등상을 탔어요. 어디에서? In the English speaking contest.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요. 언제요? Yesterday. 어제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잘하고 계세요. 자, 4번 봅시다. 내 어머니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30분 동안 달리기를 하신대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일단 뭐라고 표현했어요? 매일 아침이라고 했네요. 날마다 하는 행동, 습관적인 행동 이런 건 무슨 시제 쓴다라고 했더라? 현재 시제 쓴다라고 했죠. 그럼 달리다가 영어로 뭐예요? run이죠, run. 근데 주어가 my mother잖아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런 거 3인칭이라고 하고 어머니 한 분이시죠. 복수가 아닌 단수예요. 자, 이럴 때 동사에 s가 붙는다라고 했으니까 run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my mother, 엄마는 달리십니다. 얼마 동안? For half an hour, 30분 동안이요. Every morning, 그것도 매일 아침에요.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달리신대요?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가 되는 거고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to 부정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미리 기억해두면 다음 시간에 편하겠죠.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30분 동안 달리십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과거, 미래 시제에 대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1번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My daughter, 우리 딸이 into school, 학교에 들어갔어요. When she was just 6, 6살일 때, 단지 6살이었을 때 학교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6살이었을 때 과거잖아요, 과거. 자, 그럼 뭐 써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ot into school 하면 되는 거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The graduation ceremony니까 졸업식이죠. 졸업식이요. will be held 열릴 거예요. 어디서? In the gym, 체육관에서요. 만일 뭐 한다면 if it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 졸업식을 할 거래요. 자, 이거 지금 언제적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미래잖아요. 쌤, 너무 쉽네요. 미래면 미래 시제 쓰면 되죠. 자,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면서 보여드렸던 거 생각나세요? 자, 이거 뭐가 있어요? if, 만일 뭐뭐라면. 무조건 체육관에서 하는 게 아니죠. 조건이 있죠. 비가 온다면이라는. 얘 지금 조건을 나타내고 있구나. 자, 이럴 때는 미래라도 미래를 못 쓰고 뭘 쓴다 그랬는데 현재를 쓴다 그랬는데 그래서 rains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2번이 좀 어렵다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Tom is very diligent. 탐은 아주 부지런해요. He believes. 그는 뭐라고 믿고 있냐면 the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거 뭐예요?
일종의 격언 속담이죠. 이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매해마다 버전이 바뀌어요? 아니죠. 늘 똑같잖아요. 제가 변치 않는 거 뭐 쓴다 그랬어요? 현재 시제 쓴다 그랬죠. 그래서 catches,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한번 고쳐보래요. 할 수 있나 봅시다. We know that.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The Korean War, 한국전이 breaks out 이라고 하면 전쟁이 이렇게 탁 터지는 거.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발발하다라고 하는데 전쟁이 발발했어요. 1950년에. 자, 뭐가 이상해요? 1950년이면 이미 언제적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죠. 자, 그럼 무슨 시제 써야 돼요? 과거 시제 써야죠. broke out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굳이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 씁니다 라고 말 안 해도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시제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needing, 필요합니다. 7 to 8 hours of sleep,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해요. each night, 매일 밤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에서 8시간 수면이 필요하다. 그냥 어떤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실이 내일 된다고 달라지고 어제 다르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 변치 않는 거 뭐 쓴다 그랬어요? 아, 현재 시제 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are needing 이런 진행 시제가 아니라 그냥 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nee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제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나는 막 차고에 차를 주차하려고 하던 참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미래는 미래인데 어떤 미래예요? 진짜 가까운 미래죠. 자, 이럴 때 뭐 쓴다라고 했는데 아까 be about to 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park, 주차하다를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am about to park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I'm about to park my car. 저는 차를 막 주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in the garage. 그 주차장, 차고에, 차를 넣는 곳, 차고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2번 봅시다. 저는 커서 요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컸어요? 아직 안 컸죠. 지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일 이야기할 때 무슨 시제 쓰면 돼요? 미래 시제. 제일 쉬운 거 will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will becom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 똑똑한 친구가 질문. 쌤, 아직 안 컸잖아요? 크면, 컸을 때니까 얘도요. will grow 이렇게 미래 시제 써줘야죠. 왜 안 썼을까요? 아까 뭐라고 했더라? 그렇죠. 조건을 나타내는 절. 또 시간을 나타낼 때 이럴 때는 미래여도 그냥 뭐 쓰자. 그냥 현재 시제 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3번 보세요. 음악은 두뇌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했네요. 자,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라는 말인데 자, 얘는 무슨 시제 써야 될까요? 음악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죠. 변하지 않는 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앞에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music influences brain development 이렇게 해주시면 음악은 두뇌 발달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제에 아주 커다란 뼈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이런 이야기는 끝났고 지금 진행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진행 시제는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일단 그려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어요. 자, 진행 시제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이 시간이라는 어떤 그 종이를 이렇게 뜯고 딱 들여다봤을 때 그 순간에 막 진행 중인 일, 그러면 진행 시제를 쓰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본적인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ing를 써주시면 바로 진행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내리자면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시제다. 뭐라고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시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쌤, 그러면 BING인데 과거 진행이잖아요. 그럼 과거, 비동사의 과거는 was나 were니까 was ing, were ing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동사의 현재형은 뭐 am, are, is 이런 거 있으니까 am, ing, is, ing, are, ing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쌤, 비동사의 미래는 will be니까 뒤에 ing 쓰면 will be ing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요.
그냥 이 기본형 알고 과거, 현재, 미래랑 결합하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동작이 진행될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뭐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상태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태를 나타내는 영어의 동사들이 있어요. 알고 있다, 아니면 기억하다, 이런 거. 자, 진행 중이란 이야기는 그 동작이 금방이라도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기억하고 있던 게 지금 이 순간에만 막 기억하고 있다가 탁 다음 순간이 되면 끝나버릴 수는 없죠. 아,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진행형을 쓰지 않는구나. 또 있어요. resemble, 닮았다라는 말도요. 결국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내 얼굴이 시시각각 변해서 지금 막 닮고 있는 중,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자, 이러니까 진행 시제 쓸 수 없고요. 자, have 동사는 뜻이 워낙 많지만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를 나타낼 때요. 자, 이것도 진행을 나타낼 수 없죠. 동작이 아니니까. 그냥 이건 내 거야.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은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구나. 자,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문장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지난 밤에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파티장에 가고 있었어요. 지난밤에 내가 딱 봤더니 가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 일단은 지난밤이니까 과거인데 가고 있었다면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 아, was ing. 자, 그래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니까 was driv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문장 한번 볼까요? I was driving. 그쵸. 저는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To the party. 파티장에요.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last night. 지난밤에 말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캐시는 오늘 오후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제가 아까 일단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오후에 탈 것이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어떤 시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탈 것이다? 미래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오후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가까운 미래일 때는 현재 진행 시제를 쓸 수도 있어요. 다시, 아까 현재 진행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지금 막 진행 중인 일. 그리고 또 언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 더 알려드렸죠? 아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현재 진행형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탈 것이다 이니까 is riding. 아, 얘가 지금 생긴 거는 현재 진행형인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기도 하는구나.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Kathy is riding her bike. 캐시가 자전거를 탈 거예요. Along the Han River. 한강을 따라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을 따라서 쭉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한강 산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특히 저녁 때 이렇게 걸으면 생각보다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고 이렇게 강바람 맞으면서 막 물에 불빛이 아른거리는 거 보면서 막 걸으면 와, 진짜 여기가 정말 낙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피곤하시면 집 주변에 가끔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자, 어쨌거나 is riding까지 봤고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밥은 제인과 함께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 써요? 현재 진행형. 자, 우리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땐 뭐 씁니까? play란 동사를 쓰니까 is playing 하면 되겠네요. 자, 진짜 그런가 볼까요? Bob is playing badminton. 그죠? 밥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어디서? In the gym. 체육관에서 누구랑 같이? With Jane. 제인이랑 같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잘하셨어요. 자, 4번 봅시다. 저는 당신이 퇴근하고 집에 올 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아니죠. 아직 안 왔어요. 이제 올 때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얘기고, 그럼 일단은 미래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딱 집에 왔을 때, 저는 막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아, 미래의 진행 시제를 쓰면 좋겠구나. 그럼 will be ing인데, 자, 여기서는 기다리다 라는 말을 썼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will be waiting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써볼 겁니다.
I will be waiting. 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 When you get home. 당신이 집에 왔을 때예요. From work. 직장에서부터.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뭐에 대한 얘기까지 마쳤어요. 진행형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그냥 단순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진행형까지 알아봤으니까 총 몇 가지 시제 공부한 거예요? 지금 6가지 공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에 대해서도 공부할 겁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시제 중에 하나고. 자,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완료는요. 과거가 이렇게 있고 현재가 이렇게 있죠. 자, 시작은 언제 했냐면 과거에 언젠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근데 이 일이 지금까지도 쭉 저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현재 완료 시제예요. 우리말에 이런 시제는 없죠. 이렇게 쭉이라는 개념의 시제가 없잖아요. 이런 선의 개념의 시제가 없다고요. 근데 영어에는 이런 시제가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요? have pp를 쓰시면 돼요. 쌤, 주어가 단수면 has pp? 아이, 물론 되죠. has pp, have pp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를 싫어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현재 완료 용법이 무려 4가지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악 하면서 막 좌절하셨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 뭐가 있다 라고 했었어요. 일단은 계속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계속과 계속적 용법과 많이 같이 쓰이는 친구들까지 있어서 얘까지 외워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너무 괴로워했었다고요. 자, 뭐가 있었냐면 for 얼마 동안에, since 언제 이래로, so far 지금까지 뭐 등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진짜 외워야 되는 거예요? For 3 years, 3년 동안. 그럼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완료 시제 쓰겠네. Since, 1970년 이래로. 그럼 1970년부터 지금까지 쭉이란 얘기잖아요. 완료 시제 쓰겠네요. So far, 지금까지. 과거 언젠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이란 얘기니까 완료 시제 쓰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안 외워도 되겠는데요. 웬만해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자, 다음 현재 완료 무슨 용법인지 한번 써보시오. 이런 문제는 요즘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주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공부해두세요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현재 완료의 개념이 선의 개념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자, 또 있어요. 경험이라는 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경험은 심지어 ever라든지 never라든지 before 같은 말과 같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얘 다 외워야 되는 줄 알고 엄청 괴로워했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나 미국 3번 갔었어 라고 할 때요. 경험이잖아요. 자, 10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1번, 2번, 3번을 갔었다고요. 자, 쭉 계속된 기간 동안 저의 경험을 쭉 이야기해 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경험을 나타낼 때도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before, 전에 그랬어. 당연히 경험이란 말과 잘 붙죠. 또 ever, 그런 적이 있다 혹은 없다 이런 말들이 당연히 경험을 나타내는 말과 잘 어울리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막 암기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거 결과. 영어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 have lost라는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건 그냥 잃어버렸다 lost와 뭐가 다른 걸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면서요. 그쵸? 과거에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잃어버린 물건이 지금까지 쭉 없어요. 못 찾았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쭉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인 용법을 나타낼 때도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겠네. 또 우리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완료를 나타낼 때에도 현재 완료를 쓴대요. 자, 이 부분이 아마 이 쭉이라는 개념과 잘 안 묶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정확히 어느 시점에 딱 일어난 거다. 그럼 그냥 뭐 쓰면 돼요? 과거 시제 쓰면 되죠. 근데 already, 이미 혹은 yet, 아직
이런 식으로 뭔가 시점이 좀 불분명해요. 과거 시제를 쓰기에 좀 그래요. 자, 이럴 때 어떤 시제가 있어요? 영어에는 현재 완료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요, just,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얘는요, 과거라고 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진짜 막 1초 전에 끝난 거거든요. 막. 그래서 이 과거 시제 쓰기까지는 좀 그렇다. 현재 완료를 써줄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인다는 겁니다. 한 번만 공들여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그렇게까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We have been friends. 자, 우리가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 이후로. 자, 언제 이후로니까 일단 정답은 since 쓰시면 되고, 자, 현재 완료 쓴 게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자, 2번 보세요. Nothing. You have said. 자, 이렇게 명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나오면 여러분 묻고 꾸며주듯이 해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말했던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들도 has been right. 맞았던 게 없어요. 앞에 nothing이니까. 지금까지 맞았던 게 없어요. 아까 지금까지 할 때 뭐 썼죠? So far 쓰시면 되겠고. 생각해보면 과거부터 내가 당신을 알았는데 지금까지 쭉 맞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니까 어떤 시제 쓴 거 맞아요. 현재 완료 시제 쓴 거 잘한 거잖아요. 좋아요. 자, 3번 봅시다. Have you been to this art gallery? 당신 이 미술관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해서 일단 전에니까 before 써주면 되는 거고, 자,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여기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경험을 얘기할 때도 have pp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상 없습니다. 자, 4번 또 보죠. 제임스가 hasn't written even a short story. 짧은 이야기조차 써본 적이 없대요. 3년 동안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3년 동안이니까 일단은 for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어때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쓴 적이 없다는 거니까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쓴 거 완전 잘했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우리 이해하는 연습까지 여기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바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Since that accident, 그 사고 이후로. 그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쭉인데? 그럼 현재 완료인데? 답 바로 나오죠. She has been unable to sleep. 그녀는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진짜 안 됐다. 잠 못 자면 정말 괴롭거든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 2번 보세요. Tomorrow, 내일, Christina and I, 크리스티나랑 저가요. Preparing for the party.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내일이라고 말한 거 보면 이거 확실한 미래잖아요. 과거 시제 쓰는 거 말도 안 되죠. 여기서는 미래 진행형을 사용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I this purse while I was in Paris. 내가 파리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지갑을 샀습니다. 이고요. 자, 내가 파리에 있었다. 이건 지금 언제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냥 뭐 쓰면 돼요. 과거 시제 쓰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I bought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자, 4번 봅시다. 자, 그는요, disappointed, 실망한 이란 뜻입니다. 실망해 보였어요. When he heard the news,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 근데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거는 대표적인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아, 맞다. 아까 진행형이라는 거는 뭔가 진짜 드리블을 한다든지 뭐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동작에 쓰는 거라고 했는데 상태는 진행형 못 쓴다고 했지. 그러니까 진행형이 아니라 그냥 appeared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5번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Good friends,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나 친구 많아요. 이건 그냥 나의 상태죠. 지금 막 친구를 가지고 있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아, 상태 진행형 못 쓴댔는데 have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친구인지 뒤에서 꾸며줄게요. Who can always help me. 항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4의 두 문제만 풀고 잠깐 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울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참아보세요. She went to Italy. 자, 그녀가 이탈리아로 갔어요.
투부정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대부분 뭐라고 해석한다라고 했더라? 뭐 하기 위해서. 자, 왜 갔대요? To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isn't here now. 여기에 없어요.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전에 떠나서 지금까지 없어요. 아, 현재 완료. 그 중에서도 굳이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결과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쓴다라고 했었지. 그게 결과적 용법이라고까진 몰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맞는 형태만 쓸 수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 go라는 단어의 현재 완료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렇죠. has gone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I lost my electronic dictionary. 제가 제 전자사전을 잃어버렸어요. I don't have it now. 지금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에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계속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쭉이니까 무슨 시제 쓰시면 돼요? 현재 완료요. 아, 그러면 이 lost라는 단어의 현재 완료형을 써야 되니까 have lost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I have los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남은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심리 테스트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보세요. 자, 산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셨나요? 산을 높고 뾰족하게 그린 친구일수록 좀 성격이 예민하고 모난 데가 많다라고 하고, 낮고 둥글둥글한 산을 그렸을수록 성격이 둥글둥글하다라는 뜻이라는데, 선생님이 그린 산은 아주 그냥 땅에 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길은 어떻게 그리셨어요? 아, 길. 자, 이 길, 이 의미하는 게 인생길이래요. 그래서 길을 막 좁고 구불구불하고 막 가파르게 그린 사람일수록 뭔가 역경, 도전이 많다라는 뜻이고, 넓은 길, 탄탄대로를 그린 사람일수록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라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고, 요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나무는 몇 그루나 그리셨어요? 한 그루요 한 친구도 있고 엄청 많이 그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 나무가 인생에 평생 갈 수 있는 친구의 수래요. 진짜 평생 친구 3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라는데 여러 그루 그린 친구들은 축하합니다. 자, 우물은 어떻게 그리셨어요? 나무나 산에 비해서 우물의 입구를 좁게 그렸다. 아니면 상당히 크게 그렸다. 이 우물이 뜻하는 게 돈 씀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그린 친구들은 좀 손이 커서 돈을 잘 쓰고, 그래서 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위험도 있다라고 하고요. 조그맣게 그린 친구들은 약간 구두쇠 소리는 듣지만 경제관념이 투철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뱀을 어디다 그렸나라고 했는데, 이 뱀이 뜻하는 것이 도전과 난관이래요. 그래서 뱀이 위치해 있는 곳에 바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랍니다. 나무에다가 꼭 뱀 그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우물에 그린 친구들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라 라는 뜻이랍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 그림 그려봤고요. 자, 이제 우리 조금 낯선 시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 진행까지. 어이쿠, 자 봅시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이 바로 현재 완료 시대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거 완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 개념을 그대로 기준 시점만 과거로 옮기면 돼요. 자, 그럼 시작은 언제 했을까? 과거 완료의 시작은 과거보다 더 과거에 시작했겠죠. 과거보다 더 과거? 그걸 뭐라고 부르지? 대과거라고 합니다. 자, 대과거에 시작해서요. 과거까지 쭉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뭘 쓰면 돼요? 과거 완료를 쓰면 되고,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는 had, pp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완료는 뭘까요? 미래 전에 언젠가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미래까지 쭉 영향을 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 완료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will, have, pp가 되는 거겠죠. 근데 쌤, 아까 진행 시제도 배웠잖아요. 그쵸? 혹시 이 완료랑 진행이 결합할 수 있을까요? 결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외워야 될까요? 아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행은 being라면서요. 그러면 had 뒤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얘를 PP 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뭐가 될까? 빈이 되겠죠. 그래서 had been 뒤에 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될까요? 아, have been ing가 되는 걸 거고 그럼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will have been ing가 되는 거고 아 그렇구나. 현재 완료만 이해하면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기준 시점만 옮겨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진행의 개념까지 집어넣으면 완료, 진행형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쌤 근데 저 이 대과거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대과거는 과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는 과거 완료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had pp 이렇게 쓰시면 되고 쌤 그러면 혹시 막 과거 완료와 대과거를 구분하시오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아 과거라는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도 헤드 PP고 그 전부터 과거까지 쭉 이라고 했을 때도 헤드 PP를 쓰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저랑 같이 문장으로 한번 봅시다. 팀은 점심으로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과거, 점심시간이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니까 무슨 시제가 들어가요? 현재 완료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제가 방문을 딱 열어봤더니 그 순간에도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무슨 개념도 들어가요? 진행의 개념도 들어가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아, been ing를 했는데 그래서 have been playing 하시면 되고 주어가 팀이니까 have 대신에 has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Team has been playing computer games. 팀은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ince lunch. 점심 후로요 하시면 되죠. 자, 이제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자, 2번이요. 내일이면 일주일째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더 전부터, 거의 일주일 전부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시점까지? 미래 시점인 내일까지. 아, 이러면 미래 완료인데 그럼 will have pp죠. 자, 근데 내일 어떤 시점에 제가 창문을 딱 열었더니 눈이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 완료의 진행까지 들어가죠. 자,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will have been 뒤에다가 ing니까 snowing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It will have been snowing. 눈이 내리는 셈이에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이요. By tomorrow. 내일이면 일주일째 눈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미국의 워싱턴에 갔을 때 눈이 하필이면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일주일째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전기도 끊기고요. 차는 당연히 못 다니고요. 학교도 다 문을 닫고요.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미국은 또 나라도 커서 대중교통으로 어디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침낭에서 잠을 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문장을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자, 3번 봅시다.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내 여자친구는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내가 도착했을 때니까 이미 과거죠. 근데 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친구는 그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 과거보다 더 이전에 시작했네? 그럼 과거 완료인데 내가 딱 도착해서 봤을 때도 이 친구는 이미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진행의 느낌까지 집어넣어서 had been ing 쓸 수 있겠죠. 여기는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had been waiting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My girlfriend had been waiting. 내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For an hour. 1시간 동안이요. When I got there.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자, 4번 볼까요?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야구 경기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과거인데. 자, 제가 도착을 했어요. 과거에. 근데 이미 경기는 그 전에 시작됐더라고요. 아, 요것도 배웠는데 과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 뭐라고 한다고요? 대과거. 어떻게 생겼어요? had pp. 자, 그러니까 시작되었다의 had pp 어떻게 써요? had begu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보여드릴게요. The baseball game, 야구 경기가 had already begun, 이미 시작되었어요.
when I arrived there.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미래 완료가 어떤 건지, 또 과거 완료가 어떤 건지, 또 완료와 진행이 결합되면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문법 사항인 시제 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일단 우리 문장에는요. 때를 나타내주는 부사나 부사구가 있죠. 아, 쌤 일단 용어부터 어려워요. 아니 어려워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제 이런 거 때를 나타내주는 말이잖아요. 또 지난 last라든지 전에 ago라든지 혹은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just now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란 뜻이에요. 어쨌든 전에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은 누가 봐도 아, 이게 과거의 일에 대한 부사구구나. 그럼 무슨 시제 써야 되겠어요? 아, 과거 시제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 외우지 않아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또 하나 시제일체 원칙을 보자면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시제일치래요. 자, 근데 일단은 뭐 주절이 뭔지 종속절이 뭔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봤더니 일단은 영어의 문장에 주어 동사가 기본이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도 주어 동사. 근데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막 여러 개 쓸 수는 없고 이어주는 아이가 필요한데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hat이라든지 뭐 when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접속사가 있고요. 우리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럼 얘가 과거면 그럼 얘는 뭘 써줘야 돼요? 얘도 과거를 써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준이 과거면 그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 대과거를 써줘야죠. 얘는 과거인데 얘는 미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시제일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것, 이거를 갖다가 우리 시제일치라고 부르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I have finished watching the movie. 제가 영화 보는 것을 끝마쳤어요. Just now. 언제요? 방금 전에요. 자,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어쨌든 전에니까 이거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그랬잖아요. 완료 시제 아무 데나 쓰면 안 되죠. 그래서 I finished watching. 이렇게 그냥 과거 시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자, 얘는 어때요? The girl learned that. 자, 그 소녀가 배웠습니다. 뭐를요? 지구가요. moved around the sun.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걸 배웠대요. 근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죠? 변하지 않는 건데 자, 우리 이럴 때 뭐 쓴다 그랬어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moved가 아니라 뭐 쓰면 돼요? moves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외워야 돼요. 불변의 진리는 무조건 현재 시제 일체 예외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자, 3번은 어때요? When she opened her pencil box. 자, 그녀가 자신의 필통을 열었을 때에 she realized, 깨달았어요. 뭐를요? Someone, 누군가가 had stolen her pen. 그녀의 펜을 훔쳐갔구나. 깨달은 게 이미 언제예요? 과거인데. 그럼 훔쳐간 건요? 이미 그 전에 훔쳐갔겠죠. 아, 과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거? 대과거인데 어떻게 생겼더라? had pp. 그러니까 had stolen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had stolen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시제일치 별거 아니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한번 보자. 1번입니다. My husband, 우리 남편이 his long umbrella yesterday. 어제 장 우산을 갖다 잃어버렸대요. 자, 근데 여러분 언제요? 어제요. 고민할 필요 있어요? 대놓고 어제라고 말했는데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되죠. 그래서 los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2번은 어떻습니까? There a big fire. 아주 큰 화재가 있었어요. Near the police station. 경찰서 근처에서 언제? 어젯밤에. 아예 대놓고 언제라 그랬어요. 어젯밤. 과거잖아요. 자, 그럼 뭐 쓰시면 돼요? was 쓰면 되는 거죠. 이거를 막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자, 3번 보세요. My teacher said.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가 give us the test. 우리에게 테스트를 내줄 거다. 언제? The next day. 다음 날 내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자, 섣부른 친구들은 쌤,
다음 날이니까 이거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will 이런다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종속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미 말했습니다.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가 돼야 되죠. 그럼 미래 과거형 뭘 쓰시면 돼요? would 써주시면 되는 거죠. 좋아요. 4번 봅시다. They beat it 5 years ago. 그들은 5년 전에 결혼했대요. 이미 못 박아놨어요. 언제라고? 5년 전. 과거. 그죠? 자, 그럼 뭐 쓰시면 됩니까?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되는 거죠. 아, 요렇게 하는 게 시제 일치구나. 별거 아니네. 자, 그 다음에 1번 또 볼게요. Last night, 어젯밤에, 벌써 끝났어요. 어젯밤 딱 집어서 과거죠. 그러니까 dream의 과거형 dreamed 하시면 됩니다. I dreamed a sad dream. 제가 슬픈 꿈을 꿨어요. In the dream, 꿈속에서 I was a pretty girl. 제가 아주 예쁜 소녀였대요. 참 행복한 꿈이었네요. 그리고 I married a handsome guy. 제가 아주 잘생긴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안타까워요. 그런데 a war broke out. 자, 이 표현을 모르는 게 더 비극이에요. 우리 breakout 이미 공부했었죠. 전쟁 같은 게 일어나다, 발발하다라고 했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는 had to go into battle. go into battle이라고 하면 전투에 나가다니까 전투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 봤더니 이번에는 the day, 그날이 finally came, 마침내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I was very excited. 저는요, 아주 들떴어요. 왜 들떴냐 하면 to meet her, 그녀를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녀를 만날 수 있어서 들떴대요. 자,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녀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가 돼야 될 것 같죠. 쌤 만난 적이 없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자, 뒤를 계속 보니까 we had only chatted. 저희는 채팅만 했어요.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자, 그럼 이제 확실하죠. 둘이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제가 들떴어요. 이미 들뜬 게 언제예요? 과거예요, 과거. 근데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은 이미 만난 적이 없죠. 아, 과거보다 더 이전부터 과거까지의 경험을 나타낸다. 그럼 뭐 써야 돼요? 과거 완료. 자, 그러면 C의 과거 완료는 뭡니까? had seen이 되는 거고 해석을 해보니까 결코 만난 적이 없었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never나 not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had never seen 아니면 had not see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4번의 문제까지 모두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어땠어요? 오늘 일단 기본 시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완료 시제, 쭉의 개념이 들어간 선의 개념의 시제, 완료 시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시점에서 막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는 진행 시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진행 시제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 시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시제일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언제라고 딱 못 박아진 부사가 있다면 그냥 거기에 맞는 시제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또 주절과 종속절이 모두 들어있는 그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켜준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숙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숙제 내용도 여러분 꼭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교재로 공부했던 내용 복습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